저희 집처럼 그 가벽이 없는 현관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 가벽을 세울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원래는 여기 작은 파티션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질려서 이번에 새로운 약간 이 조각보 스타일의 천을 둬서 벽처럼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광장시장에 가서 끊어온 천으로 만든 가리개인데요. 이 못이라고 하는 천을 4종류의 이 색깔을 사가지고 제가 직접 재봉틀로 박음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꽃시장에서 이 대나무를 사다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봤어요. 약간 전통 한옥 결혼식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못이라는 이 원단이 너무 좋은 게 약간 빛이 보이면서 투과가 되면서도 시선이 약간은 차단되니까 그런 점이 집을 좀 더 감성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골랐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사실 이런 거를 걸고는 싶은데 집에 못을 이렇게 박을 수 없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 액자 걸 때 쓰는 이 꼬꼬핀을 사용해서 꼬꼬핀을 박고 저 실을 매단 다음에 혹시 저게 빠질까봐 글루건으로 싸서 고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고정력도 더 있어졌고, 못 없이도 이렇게 현관에 벽에다가 꼬꼬핀을 꽂아서 원하는 커튼을 다실 수 있다. 그게 또 저만의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벽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시야가 보인다, 오자마자 뭐 화장실이 보인다, 오자마자 소파가 바로 보인다, 그런 집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보시면 벽지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사실 다 흰색이었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이 집을 처음 이사 왔을 때 뭔가 그 체리색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집을 다 흰색으로 덮어버렸어요. 바닥은 원래 흰색이었고. 그랬더니 집이 너무 다 화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우와 완전 무슨 병원 같다, 무슨 모델하우스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점점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편안한 느낌의 집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이 거실장을 바꿔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거실장이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화이트, 이 집도 하얀데 안 그래도 이 거실장까지 화이트에 제가 가구를 미숙한 때 골랐어서 정말 가구까지 눌러주는 분위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실장을 새로 바꿀까 하다가 저는 또 워낙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필름지를 사서 여기다 붙여줘서 분위기를 확 바꿔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말을 안 하면 필름지로 랩핑했다는 걸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를 수 있는 이유는 요즘 나오는 필름지가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질감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고 마치 나무 패널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필름지고, 또 이게 사용하기가 너무 쉬운 게 되게 도톰해요. 그래서 망해도 붙였다가 조금 이제 안 이뻐도 다시 띄어내기도 너무 쉽고 아주 좋은 필름지라서 혹시 나도 뭔가 리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필름지입니다. 나뭇결을 원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은 필름지로 추천합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총 4개의 조명이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다 이케아에서 구매한 조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사실 저는 형광등을 켜지 않고 거의 조명으로만 조도를 유지한 채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케아에서도 조명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조금 이 젠 스타일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조명을 이번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거의 한 2만 원밖에 안 되는 조명인데 종이의 특성인지 몰라도 아주 은은한 빛이 들어와서 굉장히 2만 원이라고 믿을 수 없는 가격의 조명인데 저는 정말 만족해서 쓰고 있어요. 물론 안에 여기 전구가 3개나 들어가서 이제 전구값이 조명값과 비슷한 좀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종이의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케아인데 지인이 안 쓴다고 해서 얻어온 조명인데
라탄 느낌이 사실 저희 집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 조명의 어떤 스케일은 또 마음에 들어서 저희 집에 마침 있던 이 스툴 안에 이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숨겨두고 이 조명만 쓰면 되겠다, 빛만 쓰면 되겠다 싶어서 이 안에 이렇게 넣어두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명은 제가 이케아에서 가장 먼저 구매했던 조명이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 스테인레스 이 바디 부분도 너무 딱 마감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임팩트가 있는 조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저희 다이닝 테이블에 위에 있는 조명인데 이것도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이닝 위가 너무 어두워서 물론 저희가 여기 위에 조명이 원래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그 광원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와서 눈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조명이 펜던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 펜던트, 종이 펜던트를 싼 다음에 그 전구 브라켓을 길게 연결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사노 노구치 조명이나 그 헤이의 한지 조명 좋아하시는 분들, 가격 때문에 좀 사기 망설이셨던 분들께 이케아가 대안이라는 점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케아 조명은 아셔도 이거 리모컨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3, 4개의 조명을 사용하면 일일이 다 껐다 켜는 게 사실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스마트 전구, 이케아에서 파는 스마트 전구를 사신 다음에 이 리모컨 하나만 사도 이걸로 쉽게 끄고 켜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케아의 전구와 조명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써보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식물 존인데요. 저의 또 가장 큰 로망 중에 하나가 아까 다이닝 테이블도 있었지만 이렇게 천장까지 높이 올라오는 식물을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뭔가 이 공간감도 줄 수 있고 조금 더 다른 가정집에서 키우지 않는 종류의 식물로 한번 키워보자 해서 용인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에피 플라워 이런 아울렛에 갔는데 딱 이거 하나가 그 당시 뭔가 재고였는지 5만 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라인감을 만들고 싶어서 철사로 감아서 라인감도 만들어주고 제가 갖고 있던 아주 큰 화분과 돌로 직접 다 심어준 거예요. 분갈이까지 다 셀프로 했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애정 있게 키우고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거실 커튼도 어떤 커튼으로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커튼이 무려 3번째 커튼인데요. 처음에는 원래 있던 여기 블라인드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 천으로 바꿔보고 싶다고 해서 그 아예 흰색의 그 실키한 많이 쓰시는 그런 커튼으로 한번 교체를 했었어요.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너무 하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이 창이라도 조금 더 하얀 톤에서 좀 더 이렇게 베이지나 우드 톤으로 좀 눌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집에 저 붙박이장이 창가 옆에 붙어 있는데 옛날에 옛날부터 있던 붙박이장 특성인지 몰라도 저게 햇볕에 가까이 있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누렇게 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붙박이장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거를 또 필름으로 리폼을 할까 하다가 또 왠지 손이 많이 갈 것 같고 잘 완성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그러면 커튼을 저 붙박이장 색깔이 너무 이제 대비되지 않는 비슷한 톤의 컬러를 한번 골라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암막 커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사실 낮에 집에 있는 경우도 많이 없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와야 집이 항상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면서 시선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커튼으로 골랐는데 지금도 정말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인터넷에서 셀프로 수치 재가지고 주문한 거거든요. 제가 이 가로를 다 해서 한 20몇만 원 정도의 주문을 했으니까 가성비 있는 커튼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실에 소파를 놓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저도 원래 그랬고 소파를 이렇게 일자로 놓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파가 일자로 있고 앞에 TV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배치를 했다가 생각보다 남편이랑 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도 들었고 지인들도 올 때 이렇게 일자로 다닥다닥 붙어서 앉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소파가 모듈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중간에 있는 거를 뽑아서 분리를 시켜볼까? 기역자로 만들어볼까? 하고 구조를 한번 바꿔봤는데 훨씬 더 사람들도 한쪽 소파에 많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면서도 앉을 수 있고 조금 더 전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서 이런 기역자 구조로 소파를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나중에 소파를 바꾸게 된다면 조금 더 진한 색깔의 패브릭이나 가죽 소파를 구매하고 싶고 이 한쪽은 이런 똑같은 크기의 덩어리감에 있는 소파보다는 그 1인용 체어 있잖아. 예쁜 것들 조금. 그런 포인트 되는 의자를 여기 두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넓고 긴 소파를 사는 것보다도 어떤 구조상에 좀 유리한 소파가 사이즈가 뭘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다음에 살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파를 구매해보고 싶어요. 여기는 저의 액자 존이에요. 원래 여기에 기존에 다른 그림이 있었는데 5년 동안 계속 같은 액자를 걸어두니까 조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던 천으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뒤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덮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쯤에 미나 페르오넨 그 일본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전시회를 갔다가 너무 이 패턴들이 예뻐서 뭐라도 사실 사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방은 너무 비싸고 해서 엽서들을 파시길래 이거를 제가 액자 프레임만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약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콜라주처럼 해서 액자 형태로 만들었더니 아주 만족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빈티지 가구들, 빈티지 테이블웨어거든요. 아주 계속 갖고 싶다가 사실 빈티지 가구들 좀 고가예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많고. 근데 이거를 용인에 있는 포크누크라는 곳에 가가지고 구하게 됐는데 정말 저렴하게 구입했던 것 같아요. 한 3, 40만 원대? 근데 이 제품이 아주 엄청난 기능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앞에를 하면 이게 이렇게 열려서 이게 익스텐션이 이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소품들을 보관하면서 이런 수납장? 이런 다이로 쓰고 있긴 한데 또 원하면 펼쳐서 약간 커피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60년대에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반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저의 취향의 어떤 모습이 시각적으로 무엇일까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두곤 하는데요. 이 세 개는 제가 다니는 도자기 공방에서 만들게 된 그릇이에요. 그릇과 컵인데요. 패턴을 그릇에 꼭 넣고 싶어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색깔과 패턴을 제가 다 정해서 만든 그릇이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이 패턴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엎어두고 있고요. 이거는 또 투톤으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이 약간 세트 구성으로 그때 만들어 봤던 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것들이고 이 옆에는 제가 최근에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사실 이 빈티지 테이블웨어를 빠지게 했던 것이 아라비아 핀란드라는 브랜드였거든요. 핀란드가 결국에는 그 정말 나라 이름이 브랜드 안에 있던 만큼 핀란드가 그 브랜드의 아주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빈티지 테이블웨어를 많이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그 옛날 공장이었고 지금은 약간 박물관처럼 쓰이는 곳에 갔다 왔는데 이 빈티지 테이블웨어들을 가득가득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예뻤던 이런 아주 미니 저그들, 뭐 잼을 넣을 수도 있고 커피를 이렇게 담아서 따를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또 구매를 해왔습니다. 밑에도 소개해드리면
그릇도 만들지만 조명도 도자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취미로 도자기 하면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조명이에요. 이 뼈대를 다 만든 다음에 제가 재봉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을 일일이 다 잘라서 이렇게 가림막들을 다 만들어줬었어요. 뭔가 저희 집에 있는 커튼과 약간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빛이 밖으로 보이는 만큼 빛이 이렇게 들기는 하지만 시야가 차단되니까 안전한 느낌도 들고 제가 느끼는 어떤 가족의 느낌이 이것들과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안에 중정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천을 달아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조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랑 비슷한 그 패턴을 그릇 테두리 부분에 넣어줬고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시도를 했었는데 다른 그림도 막 그려보고 제가 이런 볼 형태를 너무 잘 쓰고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샘플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핀란드의 그릇을 제가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그릇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빈티지 라인, 빈티지 그릇들을 매우 사랑하는데요. 제가 왜 이 빈티지 그릇에 빠지게 됐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진짜 놀랍게도 연도가 써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루이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게 몇 년도에 생산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거의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생산된 것도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한 50년, 60년 된 그릇을 쓰고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지금도 상태가 좋은 것들만 한데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스크래치가 안 난 것들.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이런 무늬를 생각해냈지? 어떻게 뭐 이런 푸른 컬러를 구현했지? 지금은 이런 느낌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생산됐던 어떤 느낌을 갖고 싶어서 이 빈티지 그릇들을 계속 구매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릇, 이 세 개의 그릇도 제가 이번에 핀란드를 갔을 때 정말 아주 핸드캐리로 열심히 데리고 온 그런 그릇들인데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당연히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먼지 속에서 찾으면 이런 것도 제가 거의 25유로에 사왔으니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무게만 감당하신다면 구매를 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2명이서 살고 있지만 아주 많은 그릇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들이를 많이 하고 집에 사람들도 워낙 많이 부르는 편이다 보니까 많은 피스의 그릇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일본 같은 나라들 있죠. 공예품이 발달한 나라들에 가서도 그릇들을 되게 많이 보고 사오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공예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릇을 먼저 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또 샘플링을 위한 여러 예쁜 그릇들을 수집하다 보니 다양한 그릇들을 쓸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저희 집 지금 주방입니다. Driving in the city, and I don't know my destination, but I'm gonna keep on cruising until I find my way to you. Get me there through the neon lights, yeah. Get me there through the chemical clouds. Get me there. Can you light a fire